여러분은 걔가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15년째 관리소에서 일하는 43살 이민호는 매일 입주민들의 무시와 하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는 건 진돗개 백구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이상한 물건들을 물고 와서 민호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개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가져온 것들은 모두 중요한 단서였다는 걸 말이에요. 12억 원이 걸린 거대한 음모,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한 마리 개의 활약. 과연 민호와 백구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믿기 어려운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작업복을 입은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는 아들 준영이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아들의 모습에 작은 미소가 번졌지만 곧 현실이 떠올라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등록금 걱정을 해야 하는구나. 민호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레미안 센트럴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죠. 1200세대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민호는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민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불을 켜고 컴퓨터를 부팅시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쌓여있는 민원 접수함을 확인하며 하루 일정을 점검했죠.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 주차 문제 불만, 층간소음 민원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어제 1204동 김 부장님이 또 뭐라고 하시던데? 동료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별거 아닙니다.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김 부장의 말은 훨씬 모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월급만 축 내고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소리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단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털의 진돗개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백구였습니다. 2년 전 단지 앞에서 떨고 있던 새끼 강아지를 민호가 구조한 이후로 백구는 단지의 비공식 경비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힘들었지? 민호가 준비해온 사료를 주면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민호를 반겼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민호에게도 유일한 위안이었죠. 백구는 민호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준영이 등록금 때문에 야간 주차장 관리도 해야 하는데 몸이 좀 힘들어지는구나. 민호는 백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43살의 나이에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학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구는 민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손을 하차줬습니다. 그 따뜻한 촉감의 민호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죠. 오후가 되자 단지 곳곳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발품을 팔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지만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라는 핀잔만 돌아올 뿐이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민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부터는 주차장 관리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죠. 준영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민호는 조용히 다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는 백구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사람들에게 친근했던 백구가 유독 특정 사람들 앞에서만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백구야, 왜 그러는 거니? 민호가 의아해하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이 외부 업체 관계자들과 만날 때마다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리거나 지저댔거든요. 특히 건설업체나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김 부장과 이야기할 때면 백구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저렇게 안 했는데.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개들도 사람을 가리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민호가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구가 사무소 안으로 들어와 회계 서류함 근처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민호 옆에 조용히 앉아있곤 했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백구야, 왜 그쪽만 계속 가는 거야? 백구는 민호를 바라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민호는 궁금해서 회계 서류함 주변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쓰레기장 청소를 하던 중 민호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찢어진 영수증과 계약서 조각들이었는데 대부분 글씨가 번져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찢어서 버렸을까? 민호는 잠시 의문을 품었지만 곧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업체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민호가 그 조각들을 버리는 것을 지켜보며 불안한 듯 서성거렸죠. 다음 날 저녁 야간 순찰을 하던 민호에게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단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관리사무소로 돌아가곤 했는데 이날은 자꾸 지하 창고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백구야, 거기는 위험해.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민호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백구는 더욱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목줄을 당기며 지하로 내려가려고 했죠. 민호는 백구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평소에는 말도 잘 듣더니. 결국 민호는 백구를 따라 지하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었죠. 백구는 문 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냄새라도 나는 거니? 민호도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봤지만 특별한 것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후각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그 문 앞에서 서성거렸죠. 이런 일들이 며칠 더 계속되자 민호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백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설마 걔가 뭘 안다고. 민호는 자신의 생각을 우스꽝스럽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이상해져만 갔어요. 특히 김 부장이 나타날 때마다 보이는 반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언제처럼 관리사무소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있을 때 백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백구의 입에는 뭔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백구야, 그게 뭐니? 민호가 다가가자 백구는 입에 물고 있던 것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 뭉치였어요. 봉지가 찢어져서 안에 내용물이 일부 보였는데 민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회계장부잖아. 서류들을 펼쳐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같은 공사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견적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입주민들에게 공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업체와 계약한 것이었죠. 그 차이가 무려 3천만 원이나 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사이에는 작은 메모지도 끼어 있었어요. 그곳에는 김 부장의 이름과 함께 리베이트 300만 원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민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단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외벽 도색 작업, 조경 정비까지 모든 공사에서 비슷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입주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실제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것이었죠. 민호는 서류를 들고 정청 소 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20년 차 베테랑인 정 팀장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정 팀장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평소 단지 관리비 지출에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디서 구했나? 백구가 물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관리소장님께 보고해야겠어. 하지만 박 관리소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민호 씨, 관리소 직원이 무슨 일에 끼어드는 거야? 이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 증거도 불분명하고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 서류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괜히 소란만 피우지 말고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해. 박 관리소장의 차가운 반응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 팀장도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김 부장이 관리사무소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표정이었죠. 민호 씨, 잠깐 나와봐.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김 부장을 따라 나갔어요.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이상한 서류를 가지고 다닌다는데 그게 자네가 관리사무소 서류를 훔쳤다는 소문이 있어. 그런 행동은 절도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있나? 민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증거를 오히려 도둑질이라고 몰아세우다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백구가 가져다 준 거예요. 걔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걔가 서류를 훔쳐왔다는 말인가? 김 부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민호의 관리사무소 출입이 제한되었어요. 업무 재정비를 위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민호를 감시하겠다는 뜻이었죠. 민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며칠간 관리사무소 출입이 제한된 민호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백구가 가져다 준 증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야간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던 민호에게 백구가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너도 답답하지? 백구는 민호를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차장을 벗어나 단지 안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민호 곁에 얌전히 있곤 했는데 이날은 달랐죠. 어디 가는 거야? 민호는 백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서 나갔어요. 단지 안에 가로등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백구의 하얀 털이 유령처럼 움직였죠. 백구가 멈춘 곳은 지하 기계실 입구였습니다. 낮에도 한번 왔었던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백구는 문틈으로 코를 들이밀며 킁킁거렸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놨나?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더 벌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보일러실과 각종 기계들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평소에는 관리업체 직원들만 출입하는 곳이었죠. 백구가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호도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보일러와 각종 펌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백구야, 여기서 뭘 찾는 거니? 백구는 기계들 사이사이를 누비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구석진 곳에 있는 철제 캐비닛 앞에서 멈춰 섰어요. 평범해 보이는 캐비닛이었지만 백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민호가 캐비닛 문을 열어보니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현금 뭉치들과 작은 금괴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모두 단지 관련 공사 계약서들이었죠. 이게 대체 뭐야?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금만 해도 수천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금괴들도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서류들이었습니다. 김 부장과 각 업체 간의 비밀 계약서, 리베이트 지급 내역, 심지어 향후 공사 계획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민호는 서류들을 넘겨보며 경악했습니다. 지난 2년간 단지에서 진행된 모든 공사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이었죠. 총 횡령 금액은 10억 원을 넘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죠. 민호는 재빨리 핸드폰 불빛을 끄고 백구와 함께 기계 뒤로 숨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김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김 부장이 계단을 내려와 캐비닛 쪽으로 향했죠. 뭐야, 캐비닛이 열려 있잖아. 김 부장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급하게 캐비닛 안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현금과 금괴는 그대로 있었지만 일부 서류가 흐트러져 있었죠. 누가 들어왔나? 설마. 김 부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백구도 긴장한 듯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구가 실수를 했어요. 긴장한 탓에 작은 소리를 냈죠. 누구야? 김 부장이 소리친 순간 민호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다른 쪽 출구로 달렸습니다. 지하에는 여러 개의 통로가 있었거든요. 김 부장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잡아라. 도둑이야. 하지만 민호와 백구는 이미 지상으로 올라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 부장은 혼자 지하에 남아 분노에 떨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자마자 박 관리소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어젯밤 일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민호 씨,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말씀이신지. 김 부장님이 지하 기계실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하셨어. 자네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박 관리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호를 꿰뚫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어요. 저는 야간 주차장 관리만 했습니다. 다른 곳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가? 그럼 다행이군. 하지만 요즘 자네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 관리비 횡령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야.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분명한 증거였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소장님, 제가 본 건 정말. 그만해. 관리소 직원이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마. 알겠나? 박 관리소장의 엄한 목소리에 민호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오후가 되자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부장이 단지 입주민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점심시간에 민호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몇몇 입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관리소 직원이 관리비를 빼돌리려 했다던데.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김 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야밤에 지하 창고를 뒤지고 다녔다고.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입주민들은 민호를 보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죠. 관리소 아저씨가 그런 일을 했을까?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15년이나 일했으면 관리비 돌아가는 것도 다 알 텐데. 민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43살의 나이에 도둑 취급을 받다니 이런 일이 아들에게까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준영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돌아와 아빠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민호는 그냥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응, 좀 피곤해서 그래. 넌 공부나 열심히 해라. 준영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업무를 할 때마다 입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심지어 동료 직원들도 민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민호 씨, 요즘 좀 조심하세요. 김 부장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정청소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마저도 민호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공개적으로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야간 근무를 하던 민호에게 백구가 또 다른 물건을 가져온 것이었죠. 이번에는 작은 휴대폰이었어요. 백구야, 이건 또 뭐니? 민호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켜보니 녹음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재생해보니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에도 300만 원 챙겨줘야 해. 입주민들은 모르니까 걱정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소 직원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던데요. 민호 말이야. 걱정 없어. 이미 소문 퍼뜨려서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오히려 도둑으로 몰아버렸으니까.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이 김 부장의 계획된 음모였던 것이었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총 12개의 파일이 있었는데 모두 김 부장과 각종 업체 관계자들 간의 대화였어요. 그 내용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말인데 견적서는 5천만 원으로 올려서 내고 실제로는 3천만 원에 해줘. 차액은 반반씩 나눠 가지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 박 소장은 내 편이야. 애초에 이런 일에 관심도 없고. 민호는 경악했습니다. 박 관리소장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아니면 최소한 묵인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른 녹음 파일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라는 놈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어떻게 처리할까? 해고시키면 되죠. 적당한 명분 만들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일단은 소문부터 퍼뜨려서 신뢰성을 떨어뜨리자. 민호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이 계획된 것이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정청 소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정 팀장만이 자신을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정 팀장은 휴게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팀장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민호 씨,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호는 주위를 살펴본 다음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 팀장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내용을 이해하자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정말 김 부장 목소리야? 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민호는 지난 며칠간 백구가 가져다준 모든 증거들을 정 팀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서류 뭉치부터 지하 창고에서 본 현금과 금괴들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정 팀장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20년간 이 단지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여러 의문점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왜 공사비가 항상 비쌌는지, 왜 김 부장이 특정 업체들만 고집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민호 씨, 사실 나도 예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구청 감사부서에 신고해야겠어. 그리고 경찰서에도 고발장을 넣어야지.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 이건 정의로운 일이야. 그리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뭘 두려워해. 정 팀장의 말에 민호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담이 조금씩 덜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 부장이 박 관리소장과 함께 민호를 불러들인 것이었죠.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민호 씨, 앉아봐. 박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자네가 관리비를 횡령하려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김 부장님이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는군. 민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증거도 있어. 김 부장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지하 창고에 무단 침입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관리사무소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도 문제고. 민호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그때 백구가 관리사무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며 민호 주위를 맴돌았어요. 마치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죠. 백구의 예리한 직감이 또다시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 통지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청소 팀장과 약속한 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감사부서의 김 과장은 민호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것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네, 틀림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에요. 김 과장은 동료들과 잠시 상의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동안 조용히 지내세요.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김 부장과 박 관리소장의 반격이 두려웠죠. 사흘 후 단지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7시경 구청 감사팀과 경찰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들은 관리사무소와 김 부장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야? 관리비 횡령 수사래. 입주민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김 부장은 평소 정의롭고 입주민들을 위한다는 이미지였으니까요.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지하 기계실에서 발견된 현금과 금괴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모두 압수됐어요. 김 부장의 집에서도 추가 증거들이 나왔죠. 명품 가방과 시계들, 그리고 해외 계좌 통장까지 발견됐습니다. 김 부장님,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경찰관이 증거품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일이에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이건 이런 식으로 녹음할 줄 몰랐습니다. 김 부장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지난 2년간 총 얼마나 횡령했나요? 12억 정도 됩니다. 김 부장의 고백에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큰 금액이었거든요.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박 관리소장도 결국 연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접적인 횡령은 아니었지만 김 부장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던 것이었어요.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소장님도 공범이었다니. 정청소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단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의심받았던 민호가 오히려 영웅이 된 것이었어요.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민호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죠. 민호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덕분에 우리 관리비를 지킬 수 있었네요. 입주민들이 하나둘씩 민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관리소 아저씨라고만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호 씨라고 정중하게 불러줬어요. 저녁 뉴스에도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관리소 직원의 용기 있는 제보로 해결이라는 제목이었죠. 민호의 이름도 나왔고 백구의 활약상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본 준영이는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민호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의로운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백구도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탐지견 백구의 활약이라는 기사까지 났어요. 이제 백구는 단지의 공식 영웅이 됐죠.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 후 레미안 센트럴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민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는 수백 명의 입주민들이 모여들었죠. 이민호 씨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우리 단지가 12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입주민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김 부장의 횡령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됐던 관리비들이 모두 환수됐거든요. 입주민들에게는 각자 몇십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특별히 백구에게도 명예탐지견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서 백구도 특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입주민들의 박수 소리가 커뮤니티 센터를 가득 메웠죠. 민호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민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43살의 나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죠.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고마운 건 백구예요. 백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민호의 말에 입주민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관리소 아저씨로만 불리던 민호가 이제는 단지의 영웅이 된 것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준영이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학 수업을 빼먹고 온 것이었죠. 아빠, 제가 친구들에게 아버지 자랑 많이 했어요. 이제 떳떳하게 아버지 직업 말할 수 있겠어요. 준영이의 말에 민호는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었죠. 준영아, 아빠가 미안했다. 그동안 자신감 없는 모습만 보여줘서. 아니에요, 아빠.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자의 대화를 지켜보던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백구는 단지의 공식 탐지견이 됐어요. 전용 사료와 정기 건강검진, 그리고 편안한 휴식 공간까지 제공받게 됐죠. 한 달 더 지난 어느 날, 민호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단지 내 불법 주차장 임대업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어요. 일부 입주민들이 자신의 주차 공간을 외부인에게 임대해주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죠. 민호 씨, 이번 일도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관리소장이 민호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대우였어요. 이제 민호는 단순한 관리소 직원이 아니라 단지의 특별조사관 역할을 맡게 됐죠. 백구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그 옆에서 백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했어요. 이제 둘은 공식적인 파트너가 됐거든요. 조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뛰어난 관찰력과 민호의 성실한 조사가 만나니 시너지 효과가 컸어요. 며칠 만에 불법 임대 현장들을 모두 적발할 수 있었죠. 역시 민호 씨와 백구 팀이네요. 입주민들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제 단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민호와 백구를 찾게 됐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백구와 함께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했어요. 입주민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왔죠. 민호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백구도 안녕. 아이들까지 백구를 반기며 달려왔습니다. 백구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즐거워했어요. 이제 백구는 단지의 마스코트가 됐죠. 집에 들어서니 준영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회복지학과 졸업 논문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정의로운 시민의식과 사회 변화였죠. 준영아, 논문 주제가 좋네. 아빠에게서 영감을 받았어요. 작은 개인의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민호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쳤다니요. 이보다 더 큰 성취는 없을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민호는 백구와 함께 마지막 순찰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지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백구도 당당한 걸음으로 민호 옆을 걸었죠. 백구야, 우리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니? 백구는 민호를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둘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